2025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의약품 분야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전쟁에 대해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입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 시장은 비만을 넘어서 대사질환하고 만성질환까지 아우르는 판도를 바꾸는 기술 GLP-1 계열 치료제 중심으로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덱스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는 보고서죠. 이것에 대해서 좀 발간을 했는데 저희가 텔레그램에 먼저 올려드렸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하고 사실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게 30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쉽게 좀 적어 놓으려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다들 텔레그램 하단 링크 보시면은 저희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되는 정보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목차는 이제 GLP-1 작용 기전하고 병용 기전의 진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주요 기업 파이프라인 비교를 했고요. 파이프라인 약물하고 임상 개발 현황, 그다음에 글로벌 및 한국 비만 치료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목차는 이제 미래 기술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트로를 보시면 이제 2025년 가장 많이 팔릴 의약품 GLP-1 이 치료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GLP-1 계열 성분 치료제는 25년 매출액이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름을 잡고 있는 두 가지 회사가 있죠.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킹이나 뭐 메세라나 뭐 스트럭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뭐 로슈도 있고요. 네, 이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비만 치료제를 넘어가지고 대사질환 치료의 표준을 받고 핵심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원래는 그냥 당뇨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비만뿐만 아니고 치매, 뭐 췌장, 뭐 여러 가지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최소 수천억 달러 이상 시장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0년간 적극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GLP-1 작용 기전, 병용 기전 살펴보고 비만 치료제 주요 기업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비교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흥 기업들 파이프라인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GLP-1 작용 기전하고 병용 기전의 진화입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의 기본 기전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는 GLP-1, 이제 인크레틴 호르몬 계열이죠. 이제 이거를 모방해가지고 혈당 조절,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발생하는 천연 GLP-1 호르몬, 유사한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고요. 이 GLP-1 기능을 바탕으로 지속성하고 반감기를 연장한 유사체를 개발해가지고 체중 감량 및 혈당 조절 효과를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크게 위장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밀린이 돼 있죠. 이쪽은 이제 GIP라든지 이제 GLP-1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고, 이제 위장 관계에서 GLP-1은 이제 미주신경을 억제함으로써 식후 위 배출 억제, 위산 분비 감소, 위 십이지장 운동 억제와 같은 작용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 증가랑 글루카곤 분비 감소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GLP-1은 이제 시상하부, 중추, 뇌간기질, 중간변연계, 기질 등에서 식욕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GLP-1은 다른 펩타이드들과 함께 에너지 향상성의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GLP-1 수용체 작용제는 식욕 억제, 그리고 포만감 증가, 그래서 음식에 대한 보상 회로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 빠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배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 및 혈당 조절의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저희가
다양한 조직 내에서 GLP-1의 효과를 좀 사진으로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GLP-1 작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사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차 1-1을 보시면 GIP 및 글루카곤의 이중하고 삼중 작용제입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이중 작용제랑 삼중 작용제는 기본의 그 GLP-1 유사체 단독 성분으로 개발되던 방식,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제 단독이죠. 근데 이제 이중하고 삼중하고 섞어서 쓰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라는 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호르몬을 동시에 타겟팅하면서 이제 GLP-1 유사체 단독 성분 대비해 가지고 체중 감량하고 혈당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작용제로는 또 다른 인크레틴 호르몬 중 하나가 이제 GIP거든요. 그래서 GLP-1 호르몬하고 동시에 표적하여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중작용제 비만 치료제는 이제 일랄릴리의 젯바운드가 있죠. 이게 성분이 티얼제프타이드인데 이제 이게 조금 상용화되어 있다라는 거고, 젯바운드의 평균 체중 감량률은 20% 정도로 월등하게 좀 뛰어나죠. 그래서 GLP-1 유사체 기반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13%인 것에 반하면은 체중 감량 효과를 획기적으로 좀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GLP-1 유사체 기반 비만 치료제 문제로 꼽히던 게 한 번쯤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속이 좀 메스껍거나 이게 구토, 식욕부진, 오심,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었는데 GIP 수용체 작용제와 병용을 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위장 부작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작용제는 GLP-1하고 GIP 수용체 작용제 외에도 GLP-1하고 이제 글루카곤 수용체 작용제가 있습니다. 이 조합도 이제 이중작용제인데 대표적인 약물은 일라이릴리의 마주드타이드, 이게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죠. 이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GLP-1하고 GIP 이중작용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GLP-1하고 글루카곤 이중 수용체 작용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GIP랑 글루카곤과의 이중 삼중 작용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삼중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GLP-1하고 GIP에서 이제 글루카곤을 추가를 한 거죠. 아니면은 GLP-1이랑 글루카곤에서 GIP를 추가하거나,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다 표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루카곤 호르몬은 이제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중작용제에서 글루카곤 호르몬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고 체중 감량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삼중작용제 비만 치료제가 현재 임상 진행하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 그 다음에 비만 적응증으로 지금 6개 임상 함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평균 체중 감량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24%입니다. 그래서 이중작용제 젯바운드 수치보다 높은 감량률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대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중작용제인 티얼제프타이드랑 삼중작용제인 레타트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에 덜 강하게 결합을 하지만 이중 삼중 작용으로 기존 순수 GLP-1 유사체 약물 대비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뛰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보노디스크가 13% 정도죠. 그 다음에 젯바운드가 20% 정도죠. 그 다음에 레타트루타이드가 24%입니다. 그래서 점점 삼중으로 갈수록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GIP랑 글루카곤 등 다중 타깃한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효능이 좀 강력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내약성 개선이 주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약성을 쉽게 말씀드리면 약물의 부작용이죠. 이거를 좀 잘 견딜 수 있느냐가 지금 임상의 좀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고비 개발사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이중 삼중제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GIP랑 글루카곤 호르몬 외에 아밀린 수용체 이거를 병용해가지고 이중작용제를 개발하는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은 저희가 GLP-1, GIP, 글루카곤까지 3중작용제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GLP-1하고 아밀린 쪽의 작용 기전, 이게 중추신경계를 어떻게 자극하느냐라는 거죠. 자, 1-3을 보시면 이제 경구용으로 좀 넘어가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주사를 맞는 공포심리도 있겠지만은 주사를 잘 못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먹는 약을 해야 되는 거죠. 편의성. 네, 경구형하고 저분자 접근 등의 차세대 전달 방식을 좀 저희가 주제로 꼽았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랑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다 피하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주 1회 직접 투여하는 방식인데
피하 주사 형태는 우리 뭐 주사 즐거워서 맞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번거로움이 조금 있는데 이 주사제만으로는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분자 형식이 아니고 펩타이드 방식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존 피하 주사 형태로 약물을 복약하는 것에 대한 단점들을 지울 수 있는 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펩타이드 기반 GLP-1 성분 흡수를 돕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경구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펩타이드 기반 경구제, 노보노디스크, 세마글루타이드 경구제인 리벨서스가 있죠. 그러나 펩타이드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펩타이드가 경구 복용할 때는 위장에서 분해가 되어 생체 흡수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사제 100배 이상을 복용해야지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효능 및 생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자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들은 고분자 형태를 가진 펩타이드 기반 GLP-1 성분을 저분자 화학물로 새로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자 기반 GLP-1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분자 기반 GLP-1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이제 새로 설계하면서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은 생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하 주사 형태 비만 치료제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주사 맞기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구용으로 먹으면 되고 생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 단가가 좀 낮아지고 생산이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펩타이드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 대비해서 생산 단가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생산 단가가 줄어들어서 경제성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분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임상 발표한 오포글리프론이 있습니다. 근데 화이자는 다누글리프론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개발 중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는 오포글리프론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화이자의 다누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임상 2비상에서 조금 부작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중단한 상태고요. 이제 일라일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은 이제 3상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주사제만큼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셉터나랑 한 22억 달러 규모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셉터나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왜 라이선스를 맺었냐라는 거는 저는 저분자랑 경구용을 노보노디스크가 일라이릴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쩐의 전쟁이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1-4 적응증 확대 전략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는 티엘잽타이드 이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임상을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적응증 확장 배경에는 비만 치료제 말고도 이게 보니까 메쉬 치료제로 확장될 수 있겠네? 그럼 메쉬도 시장 규모가 얼마야? 30조가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도 돈이 많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적응증 확장은 결국에는 돈이다. 이걸 갖다가 다른 쪽에서 치매도 쓰이고 메쉬 치료제도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돈 많이 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병의 근원 그런 거 있잖아요. 살찌면 만병의 근원이다. 그게 저는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만성질환 치료제로 확장하여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사 이상 심혈관 질환 예방 치료 목적으로 당뇨병 여부에 관계없이 심혈관 사건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임상을 두 기업, 노보노랑 일라이 모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메쉬랑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을 적응증으로 이제 임상하고 신부정증하고 신장질환 치료 임상을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GLP-1 계열 치료제를 비만뿐만 아니라 심장, 간, 신장, 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리제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보면은 노보노디스크는 알츠하이머 적응증으로 이버크 연구소 임상 상상을 진행 중이고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뭐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최근에 좀 발견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령 환자군 확보를 하는 거고 중추신경계 시장 확장 측면에서 가치가 큰 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112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거는 TV에도 가끔 보셨겠지만 양압기 쓰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데 수면 무호흡증도 결국에는 누구한테 많이 발생하냐면 살 많이 찌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먼트 OSA 연구 임상 3상을 좀 진행 중이고 비만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수면 무호흡증 시장을 직접 타겟팅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성공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는 뭐예요? 양압기 만드는 회사들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 CPAP 대비해서 비만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다 GLP-1 계열 치료제 기반으로 만성질환 플랫폼화를 추구 중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대사질환 중심 적응증은 공통적이고요. 그래서 고령화 시장에서 초점을 맞추냐, 그다음에 이중작용제의 우월한 감량을 기반으로 수면무호흡증, 복합심혈관, 고위험 환자공 적응증을 두 회사가 좀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30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속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GLP-1이 현재 어떤 시장인지 어떤 기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임상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